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시죠? 오늘은 부부 관계 도중에 아내가 다른 남성과 핸드폰 통화를 한다거나 또는 좋지 않은 행동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남편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던 행동을 남편들이 보고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런 점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계실 우리 남성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이런 상담이 저에게 좀 자주 있네요. 우선 부부관계, 잠자리 이런 모든 것은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우리 남편들이 어렵게 결혼을 했고, 뭐 외국인 여성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어렵게 결혼한 여성들이 많아요.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나 또는 이렇게 한국 남편들이 적극적인 구애로 해서 이렇게 또 결혼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모님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 남성이든 외국인 남성이든 이렇게 좋아하는데 부모님들이 반대로 이렇게 좀 어렵게 좀 결혼의 결실을 가는 여성들도 더러 있습니다. 우리 한국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우선 아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상황에 따라서는 충격도 받을 거예요. 특히 결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저에게 상담을 하는 우리 남성들 내용은 대부분 신혼 초예요. 결혼을 하고서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또는 남편이 그 나라 가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끝난 다음에 이제 첫날 밤을 치른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첫날 밤을 치르는 과정에서 아내의 행동, 그리고 한국에 온 아내가 역시 잠자리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외국에 가서 결혼식하고 뭐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 합방부터 요청을 하는 그 국제결혼 중개업자들도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뭐 이제 속궁합을 맞춘다 뭐 이런 그 이상한 그 헛소리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뭐 두 사람이 합의하에 한다는 것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정상적으로 가는 상황이라면은 혼인신고를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것이 맞는 것이죠. 법적이나 인간적인 것이나. 그래서 서로가 남성과 여성이 뭐 좋아서 뭐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안 하고는 뭐 결혼한 건 관계 없잖아요. 결혼하고는 내가 좋고 저 여자도 나를 좋아한다 그러면 서로가 뭐 합의해서 뭐 이렇게 뭐 성관계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랑을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혼이란 그 전제 하에 남녀가 만났다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하는 것이 우리 일상적인 관례죠, 관례.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첫날 밤을 그 현지 국가에서 지내는데, 아내가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하거나 또는 상대 남성이 전화를 해서 아내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여성이 올바른 여성이라면은 이미 그 결혼을 하는 동시에 그 남성을 정리했거나 또는 전화가 온다 한들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여성들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남성들의 그 태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여성들을 보고, 말로는 아내지만 아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아내들의 행동을 우리 남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전화를 하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리고 또 전화가 아니더라도 계속 남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그리고 음식을 먹는다거나 또는 얼굴을 덮어버린다거나, 남편이 위에 있으니까 이제 쳐다보지 말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입에다가 좀 키스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내가 내가 좋아서 결혼을 했든 속이고 결혼을 했든 일단 결혼식도 하고 혼인신고를 했으면은 정식적인 부부란 말이에요. 법적으로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절차대로 또는 사랑하는 마음이 생성이 돼야 되니까, 일단은 아기 출산이 급하니까 잠자리를 가져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아기가 출산하면 좋겠다, 이건데, 성관계를 하는 그 도중에 아내가 이런 행동을 했더니 우리 남편들이 하는 행동이 참 가관이에요. 가관. 아내들의 잘못을 우리가 따지기 전에 이미 아내라는 그 여성은 그 행동을 함으로써 이 남편에게 자신의 비정상적이고 범죄 행위라고까지도 칭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남편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 남편들이 하는 행동이 가관이라고, 이 목불인견, 이 눈뜨고는 못 볼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의 남성.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내가 갑자기 성관계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어쩌다 한번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스피커폰을 틀어가지고 그 남자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미러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지만 그게 사랑의 미러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그 말을 들은 그 남성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이 기가 막히다는 것은 어떤 정답을 찾아서 그 여성에게 대응을 한 상황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이거 참나, 이거 제가 좀 이제 심각하고 하니까 이제 성격이 좀 심각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약간 빗나간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제 자리에 찾아옵니다. 잠깐만 들으시면은, 저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뭐 동물이라든가 이런 그 흉내라고 하기도 하지만 성대모사라고 하죠. 성대모사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걸 그대로 흉내를 내볼게요. 그리고 이제 좀 재밌거리로 해서 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계셨잖아요. 그분 그 성대모사를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비슷한가 아니면 똑같은가, 비슷하지 않은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땅의 정치, 경제, 문화, 역사가 새로운 장을 열고 남북한이 화해를 열고 영원함이 화합할 때 민주화는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에 평화통일이 오는 것입니다. 약간 좀 내가 생각해 틀리 비슷한 것 같은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남성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아내가 지금 본인이 남편인데 남편과 아기를 만들려고 남편이 부탁까지 해서
성관계를 하는데 아내가 다른 남성과 사랑의 미러를 하고 있는데 본인은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되묻고 있어요. 여기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상이에요. 이 답답한 남성이 하는 말을 듣고 한숨이 나오지 않는다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런 남성이 결혼식과 혼인신고를 하고 아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첫날 밤을 치르는 과정도 있었고 한국에 와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런 남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약을 해서 한두 명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상담이 많았어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남성들 중에는 자각 능력이라든가 어떤 사람으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 아내가 했던 행동을 대응을 잘한 남성들도 많이 계셔요. 통화를 하신 분들 중에는. 그런데 이런 남성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남성 들어보세요. 이것도 참 이거 웃음도 나오고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까지 하는데 아내가 지난번에 했던 얘기 같기도 하고 약간 좀 헷갈리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성관계를 할 때마다 치마를 뒤집어 쓴다거나 또는 베개로 자기 얼굴을 전부 다 가려버려요. 이거 왜 그러는 거죠? 하고 되물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당시에 19살이었고 그 남성은 지금의 제 나이보다 더 많아요. 제가 60이 넘었는데 그 남성은 63인가 됐었어요. 그리고 이거 외모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죠. 이 뒷머리를 앞으로 옮겨 심었다고. 지금도 이게 머리가 좀 많이 빠졌죠. 자기 관리를 자꾸 해야 돼요. 여기 점도 몇 개 뺐어요. 나이가 들수록 내 자신이 나를 관리해야지 직업이 무슨 뭐 좀 지저분한 직업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 관리를 못한다? 다 핑계거리요. 나는 막노동 안 해봤나? 30몇 가지 직업을 하면서 별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항상 끝날 때는 요새는 더하고 그전에는 뭐 씻을 데가 없어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요새는 뭐 씻을 데가 다 있고 뭐 목욕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부분 어디 하다못해 어디 집 짓는 공사 현장에도 수돗물은 나오잖아요. 꼭 세수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작업복 다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출근하고 일 끝나고도 깨끗한 옷을 입고 퇴근하시라고요. 다행히도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 막 여기저기 그 먼지 묻고 막 그 기름 묻고 이런 그 작업복을 입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이렇게 오시더라고. 그거는 여러분께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다 해결될 일입니다. 그거 본인한테도 안 좋고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세요. 뭐 너무 급해가지고 그럴 경우도 있긴 있어요. 예, 뭐 말이 빗나가서 약간 죄송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그 남성이 결국에는 제가 바른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형님, 19살 먹은 소녀가 그 마누라라고 하지 마세요. 그 소녀라고 하세요. 소녀이자 손녀. 19살 먹은 아무것도 모르는 손녀가 웬 할아버지가 위에서 낑낑대고 있는데 이거 얼굴을 가려야지 그 할아버지를 멀뚱멀뚱 쳐다보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님.
형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면 안 돼요. 형님은 인생에 많은 경험도 있고 존중받을 나이에 그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형님 지금 거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그 아내의 사진을 옆에 놓고 가면 비교해 보세요. 그거 손녀딸 아닙니까? 손녀딸. 물론 정식으로 말하면 손녀딸은 아니죠. 손녀뻘의 여성이지. 손녀뻘의 아내죠.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가만히 계시더라고. 우리 모임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더러더러 오셔요. 그런데 아무도 지적을 안 해요. 그 양반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사람을 손가락으로 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을 지적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사연, 세 번째 사연이네요. 이 형님까지. 아내가 잠자리를 하긴 했지만 의무적으로 합니다. 가만히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뭘 하든 말든 가만히 있고, 여기 배 위로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또 물어봐요. 아까 비슷한 내용 같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 여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과,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이에요. 남편과의 사랑은 강제적인 것도 안 되지만 의무적인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과 신뢰가 맞춰질 때 자연적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과 몸을 엽니다. 마음이 안 열린 것을 그 남성이 모르고서 저에게 되묻는다는 것은 그 남성의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2500년 전 공자님께서 나이가 50이면 지천명 해가지고 세상의 이치를 듣는 대로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했어요. 지천명. 그런데 이 남성은 평범한 사람도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을, 이 남성은 깨닫지 못한 것을 보면은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저한테 말한 거고, 본인 스스로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릴 내용도 몇 차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이런 남성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상담한 사람들 중에는. 그럼 이런 남성들은 그 젊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하고 예쁘기까지 한 여성들이, 젊다는 것은 이미 확률적으로 예쁘고 건강한 그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날씬하고 건강하고 멋있었습니까? 지금 50, 60 나이 들어봐요. 머리는 반백이요, 주름은 늘어가고. 나는 이제 배를 많이 집어넣는데 내가 요새 10kg를 뺐어요. 배가 쏙 들어갔다고요.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참 부끄러웠는데 지금은 좀 내놓을만 하네요. 눈에 보이는 것을 속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아내와 살려면은 잘 가꾸셔야 돼요. 본인들을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첫 번째 여성, 잠자리를 하면서 다른 남성과 사랑의 미래를 나누는 것을 이 어리석은 남성이 이거는 왜 그러는 겁니까 하는 거하고, 두 번째, 나이가 60이 넘은 사람이 19살짜리하고 결혼해놓고 그
어린 아가씨가 성 경험도 없고 웬 할아버지가 위에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얼굴을 가린 것을 저한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왜 얼굴을 가리냐고 물어보면 어떡하냐고요. 세 번째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사람은요, 외모, 건강, 이 두 가지는 천성적, 선천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품, 그리고 재능, 이것은 후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저 사람 대통령하고 타고난 사람이야. 저 사람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돼 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이런 말 좀 하지 마요. 이 답답한 양반들아. 피아노를 잘 치시는 분들이 뱃속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나옵니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뱃속에서 대통령이 됐다고 임명장 받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사람 얼굴은 인공적으로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유전적으로, 유전은 과학이고 과학을 떠나서 그 신께서 만들어 놓은 변할 수 없는 만고의 진리의 진리, 진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성격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야. 이건 안 맞습니다. 대통령도 안 맞고 음악가도 안 맞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안 맞아요. 그 사람이 운명이 됐든 노력이 됐든 후천적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진 것하고 천성적으로 태어난 것은 달라요. 전혀 다르니까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 남성들, 똑똑하게 태어나지 못한 것도 천성 속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 자, 이것은 제가 5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도 인정할 수 있는 그 근거로는 어느 정도 이 머리, IQ라고 하죠. 그리고 그 IQ가 우리 살아가는 환경에 적응이 됐을 때, 평상시에 IQ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면 정상적이지만 그 사람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똑똑해진다면은 그것은 50%에 적합한 것이고 맞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지적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50%에도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국제 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금 확률을 말씀드렸죠. 굉장히 위험한 확률이 들어가요. 그 위험하다는 것이 뭡니까? 가정을 이끌고 갈 이 지적 정신 상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만난 아내든 남편이든 가정을 이끌고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래서 만약에 남성이라면은 그 가족분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런 남성들이 자신 혼자서 사업을 하거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가 한숨 쉬는 이유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한 그 사연이 이것도 만고의 진리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세상을 살면서 벼락 맞을 확률이 있죠. 벼락을 맞을 사람은 벼락을 맞아요. 이것도 천운이라고 하거나 불행한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운이 좋은 사람은 정말 내가 봐도 결혼의 결격사유, 인물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나이는 많아요, 직업도 변변찮아요. 그런데 아주 예쁘고 건강하고 사람 성품 좋은 여성을 만나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적어요. 이거 이유를 아시겠죠? 그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운이 온 거란 말이에요. 행운의 여성을 만난 거예요. 우리 천주교라든가 우리 신앙심이 깊은 여성일수록 남편을 만나면 남편의 모순되고 부족한 점을 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버립니다. 자기가 희생을 하면서 그런 여성을 만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만나는 확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쁜 비유지만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재능을 길러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재능도 못 길러요.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머리가 돌아가야 돈을 벌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결혼에 실패하고 문제가 생겨요. 이게 안 돌아가니까 한 번 결혼에 실패했으면은 그 원인을 철저히 파헤치셔야 돼요. 그리고 국제결혼의 위험성을 저도 방송을 상당히 KBS부터 해가지고 안 해본 방송이 없는데 우리나라 언론이 무려 400개가 넘습니다. 제가 한 100여 군데를 출연했으니까 많이 출연한 거죠. 그런데 한 번도 위험할 수가 있다면 내가 대리 체험을 해서라도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남성들도 있어요. 참 저는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어차피 머리가 안 들어가서 하는 건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가족들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를 찾아오시거나 장신간 저는 이제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니까 제가 언제까지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이가 이제 자꾸 먹어가니까. 또 치매 어머니 86세 모시다 보니까 아무리 봉사도 좋지만 저도 살아야 되고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찾아오시면은 다 이거 알려드리니까 잘 공부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국제결혼이든 국내 결혼이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빨리 코로나가 끝날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